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고려대학교가 올해 이상해졌죠. 최근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해제를 꼼꼼히 살펴보면 우리는 이전의 고려대학교 문제를 찢어버려야 됩니다. 얘가 아예 의미가 없어졌지.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고대 논술 방식으로 고려대학교를 풀면 고대는 그냥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 고려대학교가 여태까지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유지해왔던 논제 형식을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작년 문제, 재작년 문제, 이전의 문제를 풀게 되면은 고려대학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문제를 풀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종의 역설인가? 즉, 고려대학교 문제를 풀기 위해선 고대 문제를 풀면 안 된다.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고대가 배신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고려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알아야지. 최근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를 꼼꼼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뭐 기존의 문제 약간 바꾸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문제에 나와 있는 기존의 논제 요구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먼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지. 자, 뭐가 문제일까? 고려대학교 논제가 이전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고대는 이렇게 나왔어. 주제, 요약, 비교, 해석. 근데 격하게 이번 논술 문제에서 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오직 견해 중심의 창의성. 여기에서 고대가 가장 높이 평가한다는 건 창의. 그러면 바로 이 창의가 뭔지 너무나도 중요하지.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주어진 제1시문에 대한 분석적 사고가 아니라 통합적 쟁점을 뽑아내고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이게 중요해. 주어진 제1시문을 보고 이게 내포된 의미가 무엇이다라는 분석적 사고가 아니라 주어진 제1시문에서 쟁점을 뽑아내고 제1시문 버려야 돼. 버리고 뽑아낸 쟁점을 통해서 또 다른 쟁점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핵심인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고려대학교가 여태까지 했던 걸 그대로 쭉 따라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그냥 고대한테 배신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올해의 논제는 어떻게 나왔느냐? 예전의 논제는 이렇게 주제, 요약, 비교, 해석, 그 다음에 조건형. 근데 올해 거는 조건도 아니죠. 뭐야? 완벽한 자유논술이야. 본인이 주어진 제1시문에서 논제를 뽑아내고 거기서 자기가 구성, 논리적 구성, 그리고 자기가 이 논리적 구성을 통해서 창의성을 어떻게 정확한 표현 방식을 통해서 아마 국문과 교수님들이 강력하게 글을 쓰려면 좀 학생다운 글, 그리고 글다운 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 두 가지죠. 창의성과 그다음 표현력 이런 것이 중요해졌다. 2015년도 올해 논제 보니까 그냥 넓어요. 일과 일을 활용하여 고대에서도 이런 경우를 갖다가 주제의 범위를 넓게 구체적인 규정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회발전 아니면은 관행과 사회변화 이게 넓은 말을 써줬죠. 그러면 일과 일을 활용해서 이 안에서 쟁점을 뽑고 어떻게 해야지만 사회발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본인의 주장과 논거를 창의적 구성을 통해서 창의적 내용을 통해서 써달라. 바로 큰 주제 중심의 글쓰기로 바뀌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제1시문과 제2시문 사이의 관계를 다양한 기준을 통해 분석하고 하나의 제1시문을 통해서 다른 하나의 제2시문 분석하고 그 과정 자체가 아예 잘못됐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고대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채점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기존 제2시문들 글 간의 논리적 관계, 비교 추론, 해석 추론. 그리고 예전에는 공통 주제를 뽑아내면 그거에 대한 독해력, 제1시문에 대한 분석 능력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논리력이라는 것은 분석한 내용이 상호관계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했다면 올해의 논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가장 중요한 거 요거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보통 논리를 강조하는 사람, 특히 3단 논법 같은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런 창조적 사고가 그 짧은 글에서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하게 연역 추론인 3단 논법은 주어진 제1시문의 보편적 내용을 전제로 글쓰기 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논리만 강조하죠. 논리적 글쓰기는 고려대학교의 당락을 좌우하는 전혀 중요한 전제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창의성이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좋은 글 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글쓰기 능력.
우리 국문과 교수님들이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을까. 글단글, 그죠? 그리고 형식도 최근 작년까지는 서론 없죠. 없고 본론 중심의 글쓰기, 주어진 요구 조건에 맞춰서 글쓰기인데 서론, 본론, 결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서론, 본론을 쓸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그죠? 2000년대 초반의 논술로 갔지만 그때의 형식은 그때로 갔지만 지금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바뀌었다. 자,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단순 요약, 그 다음에 제2시문의 단순 비교, 그 다음에 제2시문에 대한 단순 해석. 이게 기존 논술형이지 고대 요번에 그렇죠 해제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혹은 주제에 짜맞추어서 본문을 편집하는 거 최악입니다. 그리고 제2시문 자체에 대한 생각 쓰는 것도 안 돼.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자, 이런 식이죠. 올해 모의고사를 보면은 제2시문 1번에 뭐가 나왔었냐면 기술의 도입 과정에서의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득권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 시대의 가치관과의 관계, 그 다음에 상대적인 이익과의 관계,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의 판단의 용이성, 이런 것들 기존의 논술이라면 이거 분석했겠지. 여기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절목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 절목은 일종의 관행이라고 보면 됩니다. 관행. 자, 이런 제2시문 1과 제2시문 2를 주고 이거를 비교 분석하거나 혹은 하나의 관점에서 다른 관점 비판할 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느냐? 요 제2시문을 보고 여기에서 쟁점을 찾는 거야. 쟁점이라면 관행? 관행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일종의 사회적 질서? 그러면 사회발전이라는 것을 어떠한 사회적 질서를 지향해야 되는가? 그래서 공정성, 공공성을 전제로 해야 된다. 이게 좋은 답안에 얘야. 아니면은 이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 즉 자본의 논리에 대한 비판, 이렇게 들어간 글도 있고 전혀 이 안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죠. 전혀 이 안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야. 그렇지? 그러므로 고려대학교가 올해 요구하는 글쓰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창의적 발상을 중심으로 한 논증적 글쓰기죠. 창의적 발상을 전제로 한. 이거는 기존에 나와 있는 글쓰기의 패턴대로 그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 절대로 고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선생님이 연세대학교가 편입의 과정에서 논술을 보는데 연대 편입에 나와 있는 제2시문 요구사항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뭔 말이냐면 주어진 텍스트에서 쟁점을 뽑아낸 다음에 자신만의 창조적 사고, 이 창조적 사고라는 건 뭐냐? 주어진 개념을, 관점을 바꾸는 거야. 주어진 개념의 의미를 뽑아냈다면 이 뽑아낸 의미 자체를 자기화된 언어로 분석하고 자기화된 언어로 분석한 자, 주장이 나와 있으면 이 주장에 대한 논거를 쓰는 과정, 이게 올해 고려대학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자, 뭐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고대 논술을 배운다면 바로 기존의 기출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새로운 방식의 글쓰기를 배우지 않는다면 고려대학교의 배신에 여러분도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2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대잖아. 그렇다면 고대는 언어 논술의 변별력이 극대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맞죠? 자, 그러면 언어 논술의 변별력이 극대화됐다는 건 여러분들이 언어 논술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오히려 합격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려대학교 논술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바뀐 것들은 우리가 새로운 술은 새 부대란 말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내용이 바뀌었으면 형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이 바뀌었다면 글쓰기의 패턴, 분석의 과정, 추론의 과정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합격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아시겠죠? 오케이. 정확한 이해, 그 다음에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고려대학교를 합격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메가스터디의 조윤병 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